함에 필터를 사용을 했고요.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는 렐로를 썼고 인풋 이미지 쉐이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풋 이미지는 그렇게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 층 들어가고 맥스 풀링 2 곱하기 2 사이즈로 맥스 풀링 들어가고 컨볼루션 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32는 필터의 개수를 의미하고 이거는 필터가 어떤 몇 곱하기 몇 필터를 사용을 할 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층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그 다음에 이제 평탄화 작업 제가 진행을 한다 했었고, 댄스 층 두 개 만들면서 소프트맥스 함수로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함수들, 좀 간단한 컨볼루션 모델, CNN 기본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모델 학습 기록하는 함수인데, 이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그 방법이랑 동일한 방법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컴파일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저희가 옵티마이저는 주로 아담을 사용한다 했었고, 로스는 저희가 지금 클래스가 10개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GPU로 바꾸면 조금 빠르게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폭을 한 30회 정도 시켰고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모델이나 그런 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 어큐런시가 트레인 부분은 이제 증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훈련 데이터는 이제 훈련 데이터이기 때문에 했던 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밸리데이션 로스, 저희가 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밸리데이션인 부분인데요. 밸리데이션 어큐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가를 처음에는 약간 했지만 그 뒤로는 거의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모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모델의 복잡성이 너무 낮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배치 사이즈나 에폭, 배치 사이즈 부분에서도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배치 사이즈, 저희가 배치 사이즈를 따로 설정을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과적값을 과적값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적값을 방지하는 어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기 종료나 그런 방법들을 조금 사용을 하면서 점점 고쳐 나가야 되는, 모델을 점점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밸리데이션 로스가 초반부터 작기는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진행하다가 작아지다가 갑자기 커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제 모델 저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저장할 때 모델.save, 모델 패스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저장해 주시면 되고, 모델 저장됐을 때 이제 디렉토리를 원래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L7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 모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웹캠 스트리밍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캠 스트리밍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까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CNN 모델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이 웹캠 스트리밍 할 때는 이렇게 모델을 불러와서 이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코드들을 조금 추가로 넣어놨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먼저 모델을 로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해서 모델을 저장했었는데 mnist cnn model.h5 이라는 이름으로 모델을 저장을 했어요. 이런 모델을 직접 로드를 해서 이제 그 로드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예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로드 및 전처리, 뭐 그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시로 있는 이런 넘버에 있는 이런 예시 이미지들 0, 1, 2 뭐 이런 이미지들을 기본적으로 전처리하는 과정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많이 했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조금 약간 다르게는 썼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텐서플로우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로 전처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써둔 겁니다. 오픈CV로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미지 예측하는 함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model.predict 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가진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측할 이미지를 설정을 해주시고 예측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2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예측을 같은 모델로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예측을 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양도 많고 지금 보여주드리는 이런 데이터 자체가 많다 보니까 잘 맞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5나 그런 것들은 잘 못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5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잘 못 맞추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저희 0, 1, 2는 잘 맞췄었죠. 그리고 뭐 7 같은 거 했을 때 7 잘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약간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미지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요. 스트리밍으로 하는 방법은 저희가 아까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돼 비디오 캡처 0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캡처 0으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콜앱 먼저 싹 진행하고 VS 코드 나중에 한 번에 합쳐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CNN, 이번엔 저희가 직접 데이터셋을 만든 그런 데이터들,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그렇게 해서 텐스플로우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 데이터를 직접 사용해서 한번 모델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일단은 지금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조금 많이 넣어놨는데, 이런 라이브러리들 모두 다 임포트 해주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URL 주소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고 이제 언집 압축 해제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져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라벨링된 데이터를 로플로우에서 다운로드하고 언집하는 과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드리려면 드릴 수 있는데 파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업로드 시간이나 그런 게 많아서 로봇플로우라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다 디자인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욜로를 다루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라벨링 된 데이터를 이제 실행시켜 주시면, 제가 오래 걸려서 이게 다 따로 빼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rain이라는 폴더 안에 up, right, left, down 이렇게 총 4가지의 이제 클래스가 담긴 이제 모델 데이터셋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만들어 볼 거는 다이렉션,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이제 잘 모델이 작동되게끔 하는, 위 화살표를 보여드리면 이제 위쪽으로 잘 표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식으로 라벨링된 데이터를 로플로우에서 받고 언집을 하게 되면은,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미 다운로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다운로드를 해야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압축이 풀리거나 이렇게 풀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이 트레인 부분에 한 장씩 다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다운 보시면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은 바로 먼저 데이터 로드 그리고 전처리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폴더, 그 저희의 클래스들 up, right, left, down 이 4가지가 담겨있는 베이스 폴더인 부분, 콘텐트의 트레인 이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폴더 가상환경 자체가 콘텐트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경로 복사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콘텐트 트레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경로에서 데이터를 먼저 베이스 폴더로 지정을 하고 각각의 라벨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번에 했었던 내용이죠. dog, 뭐 cat 이렇게 했을 때 라벨들을 지정을 해주고 그 라벨의 폴더, 이 다운 폴더, 레프트 폴더, 라이트 폴더, 업 폴더 이렇게 4가지 폴더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빈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에 대한 설명들은 조금 제가 여기에는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작년에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코드라서 제가 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레이블들, 지금 이거는 앱리스트에 대한 내용이라서 약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업부터 다운까지 레이블 총 4가지에 대한 루프를 진행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up, right, left, down 돌아가면서 루프를 실행함으로써 이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루프, 경로를 다들 생성합니다. 이미지로드 실패하면은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전처리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전체를 가정은 이제 오픈CV 과정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제 가우시안 블러나 이지나들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제가 이제 롤플로우에서는 64 곱하기 64 픽셀로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 64, 64로 하셔도 되고 28, 28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픽셀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춰서 내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다 하면은 그냥 이미지 자체를 키워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모델 자체가 너무 무겁다 싶으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사이즈를 줄여서 훈련 시간이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리사이즈 같은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 과정,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이제 데이터 정규화 말씀드렸는데요. 그 데이터 정규화 과정 0에서 255까지의 픽셀로 되어 있는 그 숫자를 이제 뭐 0과 1 사이 값으로 정규화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된 이미지를 X리스트에 추가하고 해당 레이블을 Y리스트에 추가한다. 한마디로 그냥 이거 저희가 빈 리스트 만들어놨던 부분에 추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 그냥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항상 계속 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저희가 스플릿하는 과정,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 세트 그리고 테스트 세트, 한마디로 트레인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 그것을 분할하는 과정인데 7대3으로 좀 분할을 자주 하기 때문에 7대3으로 분할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0.4로 하면은 6대4로 분할이 되고 0.5로 하면은 1대1로 분할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예 4강에서 진행했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4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말씀드렸었죠. 과적값을 방지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적은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제 모델을 조금 더 적합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저는 지금 이번에 로테이션 레인지 20도, with shift range 0.2, height shift range 0.2, zoom range 0.1을 줬지만, 제가 horizontal flip이랑 vertical flip은 false를 줬어요. 한마디로 사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up, right, left, down,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로 이제 뒤집게 되면은, 플립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같은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적합한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리즌틀도 마찬가지입니다. up이랑 right,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딱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은 가장 많이 실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플립하는 거, 수평으로 플립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클래스들이 어떤 데이터들인지, 그리고 이 클래스들이 겹칠 수 있는 데이터들이면 이제 어그멘테이션 할 때 주의해서 꼭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모델 구성인데요. 모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엠니스트 데이터 세트 할 때는 컨볼루션을 2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컨볼루션 층을 하나를 더 추가한 것 뿐인데요. 그래서 추가하고 이제 드롭아웃을 통해서 드롭아웃 층을 넣음으로써 약간의 과적값을 더 방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정하셔야 될 부분들, 인풋 쉐이프. 인풋 쉐이프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나에 따라서 인풋 쉐이프도 변경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화 함수는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 구성 및 학습,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32개의 특징 필터를 사용했고 3 곱하기 3 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할수록 2배씩 늘려나가면서 필터 개수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제가 댄스의 마지막 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클래스 개수에 맞춰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을 좀 잘 이용하게 된다면, 변수를 잘 저장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맞춰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어떤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든 간에 잘 맞출 수 있도록, 같은 모델로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라벨의 랭스, 한마디로 라벨의 개수, 라벨 수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에는 지금 4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은 아마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모델들을 좀 압축시키고 약간 함수들이나 변수들을 잘 이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이라기보다는 연산량은 좀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모델을 좀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 모델 생성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 부분 모델 학습 기록 시각화 함수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에 했던 것처럼 정확도 accuracy 트레인에서의 accuracy랑 validation accuracy 두 가지를 또 보여드리고 x축은 epoch y축은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트레인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이제 모델 로스 X 라벨에는 이제 가로축에는 에폭 그리고 Y 라벨에는 로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하고 학습하는데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에폭 이 세 가지를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여기에다가 도입을 하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나 그런 분들을 여기 모델 핏 할 때 그 부분의 배치 사이즈를 내가 32로 바꾸거나 16로 바꾸거나 아니 러닝 레이트를 0.01로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델을 점차 파라미터 값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을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부분에 모든 부분이 다 겹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행할 그 옵티마이저 최적화 알고리즘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로스 함수를 쓸 건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건지 아니면은 뭐 이진 분류를 하면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히스토리 필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 사이즈, 에폭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에폭 100으로 좀 학습을 해서 좀 미리 해두었습니다. 약간 7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은 어큐런시가 점점 올라가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이 왼쪽 부분은 트레인 어큐런시, 트레인 로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학습을 하면 할수록 올라가고 로스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적값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밸리데이션 어큐런시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에폭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지금 가면 갈수록 어큐런시는 아직까지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고 로스도 약간 감소를 하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는 90에서 100 정도에 주춤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애매한 경우일 때는 120, 150까지 진행을 해보시고 그다음 아니면은 좀 여기서 튀거나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이라면 그 전에 에폭을 멈춰서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델 분석할 때는 꼭 이제 트레인 어큐런시가 아니라 밸리데이션 어큐런시를 아니면 밸리데이션 로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모델 평가를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모델 평가하는 부분도 제가 강의를 나중에 촬영을 할 건데 그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저장 전과 똑같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데 있어서 모델 확장자명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확장자명이 없을 때 됐던 텐서플로우 버전도 있고 H5를 기반으로 하는 텐서플로우 버전도 있고 .keras 저희가 사용하는 keras 같은 경우에는 keras를 좀 확장자명도 keras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사용해 주시는 걸 좀 약간 추천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eras를 써서 모델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을 제가 그 렉처 7 마이드라이브의 이제 렉처 7 보시면은 이렇게 7에 제가 다이렉션 모델.keras 지금 밑에 있는 파일인데 이렇게 keras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로를 제대로 설정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저장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도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어큐런시 잘 늘어나고 로스 잘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스트리밍이나 그런 걸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서 그 웹스트리밍을 목적으로 하신 다음에 웹스트리밍이 맞는 모델을 만들 때까지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 로드하는 거 저번 바로 전에 실습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로드하고 전처리하는 그런 데피니션들을 약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측할 이미지, 저는 지금 제가 여기다가 다이렉션도 넣어놨는데 보시면은 이런 화살표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정해주고 실행을 시키면은 제가 여기를 64,64로 해야 되는데 픽셀을 바꿔서 그 부분을 수정을 안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프리딕트 0 보시면은 지금 0이라고 뜨죠. 0이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right 오른쪽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3 이런 식으로 뜹니다. 저희가 모델 지정했을 때 라벨을 어떻게 지정했었죠? up, down, left, right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0이 어떤 거고 1이 어떤 거고 2가 어떤 거고 3이 어떤 거고 이렇게 숫자로 예측한 거를 뱉어주기 때문에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이 부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left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right가 잘못된 값을 뱉어줄 수도 있죠. 당연히 AI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서 left를 했을 때 2가 나오고 지금 저희가 다운을 했을 때는 이제 1이 나와야겠죠. 다운을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지정을 했던 라벨들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up, down, left, righ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1, 2, 3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들고 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져와서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라벨이 up, down, left, righ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up이 0을 의미하고 down이 1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left가 2를 의미하고 right가 3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클래스들을 또 비디오 캡처를 진행할 때는 또 지정을 해줘서 화면에 뜨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바로 프리딕트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까지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이 가장 주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웹캠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오픈CV의 비디오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바로 이제 그 실습, 그 VS 코드로 웹캠 해서 진행하는 거 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상환경 설치랑 이제 기본적인 API들 깔아주는 거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pip install 가상환경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pip install 저 계속 했었지만 오픈CV 파이썬 이걸 먼저 설치해 주시고 아마 설치를 하게 되면은 numpy가 깔릴 텐데 만약에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install하고 numpy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cv2 이거는 opencv-python으로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numpy 너는 pip install numpy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tensorflow도 마찬가지로 pip install tensorflow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전이 이상하거나 그럴 경우에 버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번 누르고 이제 버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 보면서 약간씩 고쳐나가는 과정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디오 캡처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전 훈련된 모델 up, down, left, right 이렇게 네 가지 있는 것도 가져왔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가 CNN 모델 케라스 이거를 제가 만든 모델을 여기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클릭하고 relay detail path 그래서 상대 경로 복사해주고 이 부분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지 전처리가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가우시안 블러나 이런 것들은 필터 크기를 변경시키면은 블러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블러 처리를 얼마나 할 건지를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기본 값인 5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화 과정도 이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었고 이 리사이즈 저희가 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몇 사이즈였냐
64 사이즈의 64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리사이즈를 해버리는 거니까 28,28로 바꿔버리면 밑에 것도 다 28,28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64로 만들었으니까 64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했던 건데 저희가 앞쪽에서 구글 콜앱에 진행했던 내용처럼 프리딕트 부분 똑같이 예측 수행하는 부분 넣어주시고 프리딕션 값을 인덱스에 넣어서 라벨을 붙여주면 됩니다. 저희가 프리딕 값이 만약에 0,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라벨의 첫 번째, 라벨의 0번째 한마디로 첫 번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위쪽 보시면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0을 라벨 이 부분을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라벨하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업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을 다시 라벨에 저장을 함으로써 이 라벨에서 계속해서 업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CV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좀 시각화하기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put tex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제 결과 표시를 위해서 텍스트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뭐 폰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 이렇게 제가 코드 넣어둔 거를 그냥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색깔 그리고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인 프레임 이미지에다가 넣어 주어서 최종적인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니쇼라면은 당연하게도 그 예측을 수행한 라벨이 텍스트로 뜨면서 왼쪽 위에 뜨면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텍스트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실행시키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웹캠 연결해서 이 1,32DCO는 이제 제가 웹캠을 추가로 연결하고 이제 조금 백그라운드 좀 없애기 위해서 DCO를 추가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CNN 모델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right 잘 뜨는 거 확인되고요. down 아까 잘 됐었죠. 그리고 이제 up 뜨고 right 뜨고 그 다음에 left 이런 식으로 잘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화살표를 안 보여줬을 때 left라고 뜨는 그런 현상이 있죠. 이 CNN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가장 가까운 애를 이제 가장 가까운 정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left라는 저희가 빈 화면에서도 그중 확률이 가장 높은 left라는 것을 출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분류 모델을 하는데 객체를 잡고 싶다 하면은 객체를 잡아서 분류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를 잡고 그 다음에 그걸로 CNN에 돌려서 분류 작업을 해주는 그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욜로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CNN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웹캠 스트리밍 하는 부분까지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기본적으로 뭐 내가 어떤 내용을 분류를 한다 뭐 쓰레기를 분류하거나 어떤 걸 분류를 한다 했을 때 이제 분류 작업 이 화면 픽셀 전체가 다 그 내가 원하는 물건 아니면은 내가 찾고 싶은 분류하고 싶은 그런 객체로 표현이 될 때 한마디로 꽉 채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뒤에서 했을 때는 left라고 뜨죠. 근데 이걸 가까이 가져가서 끝까지 전체를 보고 있을 때는 down 이런 식으로 뜹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학습을 시키시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주셔야 left 뭐 이런 식으로 잘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는 당연한 얘기 좀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컬러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그렇게 진행할 때 전처리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이제 이진화나 그레이스케일 이런 과정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이 세 개를 구분하겠다, 신호등을 구분하겠다 할 때 회색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구분이 많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3채널로 CNN을 학습시키거나
이제 아니면 오픈CV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진행한 다음에 실습으로 약간 추가해서 이제 전이학습을 간단하게만 진짜 코드로만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거기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